또한 콜롬비아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또 도움의 천사들 대표, 북한 자유연합 부회장으로 또한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우리 코리아 리스 포럼의 공동회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비전 및 나눔 및 싱크탱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시고 나오실 때 우리 한 박수로 한번 맞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인데 또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가 돼서 철학 교수가 돼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갖고 철학, 심리학, 종교학 이거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수십 년 하다가 2011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일반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 그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지금 북한 인권, 그다음에 통일,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즘에는 또 안보 쪽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한국에 주로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10일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한반도 문제가 지금은 남한에서만 한반도의 운명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국가라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9번째 미국 대통령 만나는 정상회담을 하지만 과연 전임 대통령들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들이 이론은 없죠. 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과 9번을 만난다면 아마 정말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일했다면 무지무지한 일을 이뤄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이제는 미국도 다 알다시피 저 사람은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북한만 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정부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 정부라고 말 안 하고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문재인 정부. 우리가 북한을 말할 때 김정은 정권이라고 그러죠. 북한하고 이거 북한이라는 거하고 김정은 정권이 따로 있듯이 이제 한국도 노골적으로 둘로 본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네이밍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적으로 전략을 한국에 대해서도 다르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10월 3일 날 지난번에 8.15 때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인산인해로 모여갖고 정말 3.1운동에 버금가는 그런 뭐가 일어났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이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wishful thinking입니다. 우리의 바람.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 주사파들만 해도 이들은 내가 죽일 거예요. 13명이 기독 사이들 13명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점령했기 때문에 요번에 양심선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두 군데 부서에서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한 군데는 통일부에서 통일부 직원으로 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다 지나갔지만 통일부가 그림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북한하고도 과거에는 우리 통일부에 일이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도 NSC하고 미국의 국무부하고 통일부의 고유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걸 청와대에서 그냥 다 장악하니까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다. 그래갖고 통일부 고위 직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양심선언을 했어요. 만일에 이게 국정조사가 나온다면 내가 실명을 밝히고 목숨을 걸겠다. 통일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교부에서 대사가 일본에 또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죠. 지난주에. 예.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는 외교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청와대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입니까?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대통령은 그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 잘 쓰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통일부, 외교부 더 한심한 것은 국방부. 아니 대통령이 국방을 알면은 지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혼자서 청와대에 들이찬 주사파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주군인지 뭐 혁명 동지인지 모르지만은 북한하고 더불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만약에 이자가 대통령 선출 임기 5년 동안 다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역사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많은 애국 활동을 하시는 줄 아는데 저도 이제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예,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여지껏 정치인들에게만 너무 다 맡겼어요. 근데 보수 대통령 3명, 진보 대통령 3명, 신군부, 노태우 이후에 3명씩 뽑아봤죠. 그렇죠? 지금 저들이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맘 놓고 이 정도 되면 가을 꽃 구경도 가고 이제 여행 떠날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 고유의 일이 있는데 정치가들이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고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지난 3년 넘게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 기대했다가는 나라 쫄딱 망하겠구나. 그래서 심정으로 이제 태극기도 들어보고 세미나도 하고 혁명 운동도 하고 많은 운동을 하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보면요, 이 좌빨들은 짧게는 30년, 1987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무서운 속도로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는 끽한 게 태극기 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휘체계가 하나가 있습니까? 어디도 공격 앞으로 명령하는 명령체계가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잘나가고 5천만 명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광화문 바닥에 나가보세요. 5천만 명이 다 가르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인데 전문성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는 그냥 태극기만 들어서 모임만 하면은 이게 단체라는 거예요. 이건 단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합지졸이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 8명 3월 10일 날 헌재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5명이 죽고 그 이전 이후 8분이 이렇게 정말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수 장군, 기무사 사령관이 얼마나 억울하면은요 자결을 하겠습니까? 그 도화선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보수 꼴통들은 말 그대로 꼴통이에요. 전술 전략도 없고 거기에 이어갖고 과연 공격 앞으로 요번에 10월 3일 날 청와대 공격 앞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기를 가지고 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래서- 비문양이니까 조금 절만을 예, 예. 주로 유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다른 차원의 일이 뭘까 하다가 저는 오래전서부터 제가 꿈을 품고 있는 띵크탱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표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빌었습니까? 그렇죠? 그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나 지금 1년, 2년 후를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대통령에 만약에 선출됐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나아졌을까? 지금 홍준표 씨가 하는 행태와 언행을 보면요, 아휴, 안 되길 잘했구나. 뭐
문재인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잘 됐지만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은 만들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뒤를 이어서 임시 당대표 황교안 전 총리가 맡고 있지만 저는 황교안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탄핵 전서부터 3년여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합격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공무원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지 정치력을 통해서 위기 대처 능력이나 리더십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행보를 볼 때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로 지금 들어서는가 이렇게 볼 때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지만은 거기 하나만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탱크를 같이 이런 종류의 일을 많이 했지만 제가 코리포하고 같이 한 1년 반 이상 일을 하면서 우리 코리포도 그러면 싱크탱크를 해서 단기적인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런 모임들이 자꾸 일어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장단에서 토의를 하고 이번에 비전 쉐어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영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A dream, you dream alone. 혼자 꾸는 꿈은 is only a dream. 다만 단순한 꿈이지만 그러나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저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태극기 시민들이 각자 혼자서 애국했지만 이제는 함께 모여서 이 대한민국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 기회의 통일까지 이루자. 그런 꿈을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드시고 수많은 애국운동을 하시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얘기하는 심창균 교수님하고 제가 한 5년째 통일대박운동을 하고 있는데 통일은 그건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편안할 때 하는 얘기다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나만의 개념 없는 정치인들 아웃 레짐 체인지 북한의 사악한 정권 레짐 체인지 이제는 정말로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의 북한 주민들 그리고 740만의 해외 교포들이 8천만이 힘을 합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쪽짜리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그렇죠? 예. 나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에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의 차이가 왼쪽은 반쪽짜리 나눠진 분단된 코리아를 제가 저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 남한 한쪽은 자유, 번영, 행복, 한강의 기적, 그 다음에 민주주의. 오른쪽에 북녘땅은 억압, 기아, 불행, 대동강의 몰락. 한강은 기적을 이뤘는데 대동강은 몰락을 이뤘죠. 공산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몸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이제 온전한 자유, 온전한 번영, 온전한 행, 반쪽짜리가 아니라 지금 한강의 기적은 우리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반쪽짜리예요. 대동강의 기적이 될 때 이게 이제 온전한 기적이 되고 그 바탕에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도 아닙니다. 자유, 민주, 평화, 통일 그게 코리아의 꿈.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하면서 물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통일 코리아를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이런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세 개의 단어가 새로운 한국, 위대한 한국, 세계 속의 한국. 여러분 지금 어른들 좌우로 나누어져서 이직거리 하는 모습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골프나 치고 여행을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지만은 내 자식들, 내 손주, 손녀들에게 이런 조국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니 이 모습을 자식들에게 제가 오늘도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데 뭐 아예 참다 삭제할 사람들은 삭제해버리는데 지난 21일 날 탈북자 모녀 고 한성원 모녀가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아로 그동안에 그래도 기아와 억제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개들도 미용실을 가고 개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나라에서 개만도 못하게 굶어 죽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고춧가루 하나, 통장에는 빵원. 지금 난민들도요. 난민 신청만 딱 하면은 자격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동시에 135만 원. 아니 난민도 받는데 대한민국 시민이 된 사람이 난민만도 못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죽어갔으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고 이들이 와서 관악구청장 관할구선대 와서 문상도 안 했습니다. 통일부도 안 하고 하나재단도 안 하고 물론 대통령은 물론이죠. 그래서 와서 사과하라 하면서 거기를 막 대치를 하다가 탈북자들이 6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넘어갔는데 탈북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경찰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잘못 다뤘다가는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겠다 하니까 얼른 협상을 해서 4명은 1시간 만에 풀어줬습니다. 근데 2명은 경찰을 많이 폭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여러 시간 걸리겠다. 그래서 뭐 한 11시 정도에 풀어준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8시까지 오후 4시에 가서 8시까지 하다가 다시 이 교보문고 앞에 있는 분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요. 야 정말 한국 사람들 싸가지 없는 민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자기네 조국을 배반한 괴뢰들이 되는 거예요. 싫으면은 자기네 나라 가지. 이런 폭도들 가만 놔두냐? 이거 다 잡아가두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집 개만큼도 긍휼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댓글을 다는 많은 부류의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이게 교육을 받아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은 정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목사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저에게 저주까지 하고 욕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교회만 나눠줍니까? 가정도 나눠지죠. 그래서 이 모습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코리아의 모습으로 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코리아 이루어지겠지 꿈 깨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3명이었지만 새로운 모습 많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치가들의 몫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 국민들의 몫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코리아. 두 번째는 위대한 코리아, 위대한 한국.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이후에 세계 그 체제의 지도를 딱 보면은요. 남한만 빨간색으로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사우스 코리아만 섬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둘째는 미국이 관심을 갖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지금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저는 이런 운동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찬란한 문화입니다.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싸이가 나올 때 둘째 주서부터 제가 설교에 사용했고 싸이 뭐 굉장히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어쨌건 저는 그런 건 놔두고 우리나라 언어로 한국말로 해서 저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35억, 36억 넘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싸이의 노래를 한 번씩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먹혀 들어갑니다.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 세계 6개 나라 8개 스테디움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비틀즈도 과거에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들 한번 콘서트를 하면요. 그냥 그 도시가 아주 완전 다 마비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BTS를 좋아하는 게 30대, 40대, 50대, 60대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딱 놀라는 게 지금 전 세계의 이 인기인들 특별히 랩이나 뭐 이런 종류 보면요. 폭력, 성적인 거 굉장히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왜 좋으냐 하면 BTS의 노래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폭력적이고 성적인 표현이 아닌데 뭐 레디 가가나 뭐 유명한 애들 딱 보면은 정말 내용을 볼 때는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방탄소년단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 다 하는데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이거는 우리 코리아가 세상을 통해서 문화로 먹혀 들어가죠. 상징 긍정적인 메시지로 지금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 노래를 통해서 그것도 영어도 아니고 한글을 통해서 세계에 먹혀 들어간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분야 가운데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창에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죠. 기록한 기록유산, 무형유산, 그 다음에 헤리티지, 월드 헤리티지, 그 역사적인 유물 있는데 우리나라 유산이요. 전 세계 234개국가 되는데 유엔에 등록한 나라는 197개인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 문화유산으로 몇 등 될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11위 됐다, 17위, 20몇위 막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문화유산의 세계에 몇 위 될 것 같습니까? 땅덩어리나 역사로 볼 때 그리스, 로마,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 영향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0위 안에도 낄 수 없어요. 그렇죠? 20위 안에 겨우 낄까 밀까 하는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어떤 분야에 보느냐에 따라서 4등이나 5등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인구 5천만 밖에. 북한의 것은 아직 종합도 안 됐어요. 요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되는 요 민족이 세계에서 4등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건요. 저는 한국이 그만큼 세상에 내놓을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리를 다 좀씨로 만들어 갖고 지금 이짓거리 하죠. 방탄소년단의 그 유산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끼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제가 친구들 페이스북 친구들이 한 뭐 500명이 넘는데 자기네도 그런데 연예인 중간에 노래 잘한다 뭐 잘한다 저 사람 조세증일 것이다. 아니면 조세증 2세 3세일 것이다. 일본 사람들도 저거 잘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 이름 났어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음식, 문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게 한류라고 그러잖아요. 한류. 저는 이게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성에 미쳐야 될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라고 지금 아주 혹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를 알아야죠. 문화를 알아야죠. 정치만 너무 많이 우리가 함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계 속의 한국.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냥 동시에 모든 정보가 다 유통되고 지금 CC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열려진 시대고 이렇게 뭐 지역이나 환경 이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코리아 세계 속의 한국의 꿈을 꾸면서 한국이 하도 쪼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미 세계 속의 코리안들이 한국의 바깥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용 총재 누군지 아시죠? 다스머스 칼리지 총장 하다가 세계 월드뱅크 총재하는 분. 또 이종우 씨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뭐 우리는 반기문 씨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세계의 의학회의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요. 유리 시스템의 김종훈 씨 같은 분들. 우리나라의 과학부 장관인가 뭐가 끌어들이려 하다가 뭐 안 돼갖고 그냥 확 때려쳐버렸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재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인 사람이 뭐로 한국에 와서 5년 임기 채우지도 못하는 장관병에 걸렸습니까? 뭔가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계 속에
우리 코리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에도 가면요, 이미 우리 계통의 장관까지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새로운 한국, 위대한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을 함께 꿈꾸면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다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려면 씨를 뿌려야지, 그렇죠? 우리는 씨도 안 뿌리고 열매부터 거들라고 그러잖아요. 3년 동안 벌써 열매 거들러 태극기 3년 흔들었다고 쟤네는 30년 내지 70년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데 우리는 물도 안 주고 그냥 씨 뿌리지도 않고 흔들면서 우리 벌써 열매 딸라고 그러잖아요. 정권 뒤집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하는데 너무 이건 야무진 꿈입니다. 이런 꿈은 이건 환상입니다. 개꿈이죠. 거기 꿈에 자기 헌신과 희생이 따를 때, 열정이 따를 때 그게 꿈이 이루어지지. 꿈만 꾼다고 어렸을 때 애들 물어보면 너 뭐 될래? 하면 간호원, 남자애들은 국회의원이요, 장군이요.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꿈만 꾼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을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잠깐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코리아 리더십 아카데미의 띵크탱크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핵인질극에 농락을 당하며 최악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인들이 국익이나 국가의 안보보다는 정쟁과 이념 논쟁에 빠져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또한 정치 이슈에 함몰되어 보수 진보 좌우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엉뚱한데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이 팽배하며 가치관과 역사 간의 혼란으로 정체성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며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퇴보의 길을 가고 있다. 국제화 시대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퇴보.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내팽개치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이 부분입니다. 정치가들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끼리 우리만 비판하고 팔짱 끼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이런 위기의식 속에 기필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대적인 사명감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한민국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시대적인 사명감.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위기의식, 시대적인 사명감.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이 좀 관심을 여러분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정치권과 차별화된 대안 세력. 저는 정치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권에 나가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정치권에게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못할 때는 철퇴를 두들릴 수 있는 보수건 진보건, 그게 대안 세력이 돼야지. 시민운동하면서 자꾸만 청와대 가서 돈 받고 국정원에 가서 돈 받고 하니까 요번에 다 좌빨들에게 걸려서 지금 큰 단체들이 활동도 하지 못하잖아요. 조금 관변단체다. 그래서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대안 세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비전, 미션, 전략 세 가지로 요즘에 병원이나 어떤 데 가보면 이런 거를 아주 잘 써놨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회사도. 우리의 비전은 뭐다. 그러면 비전은 가지고 있는 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미션 안에 담겨있고, 그 다음에
strategy, 전략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코리아 리더십 아카데미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제도 제가 리더들하고 열띤 논쟁을 하면서 또 막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는 한 명의 슈퍼스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추세가요 상대주의예요. 종교인들도 요즘에 WCC가 어떤 흐름입니까? 기독교만 절대신이 아니라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범신론 쪽으로 가잖아요. 왜? 사람들의 추세가 절대 권력이나 절대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정신세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가 옛날은 대단했는데 지금은 명백이 박근혜 이런 식으로 부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그러니까 그럼 이런 추세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한 명의 리더십,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미 좌빨들은요 한 명의 슈퍼스타를 키우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문재인이 팽당한다 하면 저 사람들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제2, 제3, 제4, 제5, 제6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예요. 이석기 하나 끌려 들어가도 통진당 건재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모양 바꿔갖고 서열 100위 안에 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석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치 위주로 모이지 근데 우리 보수는 가치는 지금 보수가 가치가 있습니까? 쟤네들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 없습니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 저 사람이 진보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민정당에 들어가서 호랑이굴에서 호랑이 다 잡아먹고 나머지 있던 사람들 김윤환 씨가 아마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보수당의 이름으로 한 지붕에 3가족 4가족으로 동거만 하다가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보수를 바로 세우려면요 정당 이념이냐 가치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보수지 우리가 들어도 설득이 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뉴 패러다임의 키워드가 집단 리더십과 집단 지성입니다. 이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 뭐 감이 오십니까? 집단 리더십과 집단 지성. 저는 한 명의 슈퍼스타보다는 지난번에 대권 도전을 할 때 저는 우연히 뭐 몇몇 분들을 후원하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나만 아니면 안 된다 하면은 나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나 황교안도 좋고 김진태도 좋고 여러분들이 4명 5명이 팀워크가 돼서 리더십을 같이 공유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태극기 시민, 애국 시민들에게 발휘해서 여러 가지 투표를 통해서 최고 많은 선택을 받은 분이 대권 후보로 나가고 그 다음 사람들은 선거대책본부당을 하든지 아니면 정권을 잡아